자, 가볼게. 나? 선생님은 근데 장기자랑 했을 때, 워낙 대학생 때는 학생회장이었으니까 시키는 거 다 했어. 뭐 했어요? 춤도 추고, MC도 보고. 자, 가볼게요. 자, 일단 함수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 함수 1번과 2번 질문이요. 3번부터 6번. 자, 7번, 8번 질문이요. 7번부터 10번까지. 없습니까? 자기 거 10번에 2번이요. 자, 10번에 2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10번에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배우는 합성함수 문제랑 조금 연관이 있어요. 사실 합성함수를 배운 다음에는 쉬운데, 자, 일단 10번에 2번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들아, 대부분 fx를 알려준 다음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fx가 x 플러스 4야. 근데 내가 f2x 플러스 1을 구하고 싶어. 그럼 애들 웬만해서 안 틀려요. 왜? x 대신에 누구 넣으면 되니까? 2x 플러스 1 넣으면 되니까 내 x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1을 넣으면 2x 플러스 5다라고 해서 새로운 함수식을 찾게 될 거야. 근데 애들이 fx를 알려준 상태에서 f2x 플러스 1 좀 구해줘라고 하면 안 틀리는데, 즉 애들이 이건 되게 잘하는데 이렇게 역행하는 걸 조금 헷갈려 한다라는 거야. 그럼 역행한다는 것도 같은 원리긴 하거든.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f2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5라고 나왔어. 근데 나는 여기서 fx를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린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해도 되냐면, 도대체 여기 x에 뭐가 들어갔길래 그게 계산이 돼서 x가 됐을까라는 거야. 그럼 사실 여기서 좀 암산이 빠른 애들은 암산 가능하죠. 앞에 2가 있으니까 2분의 1 x가 들어가면 되고, 요 플러스 1을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x 대신에 들어가면 2 곱하고 1 더하면 x가 나올 거니까 다시 이 x에다가 저걸 통째로 이렇게 넣어보자라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x 마이너스 1 더하기 5에서 x 플러스 4. 어때? 처음에 준 예시랑 문제가 똑같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 이게 합성함수 개념이긴 한데 10-2번을 그냥 미리 해보자면 f2x-1을 줬어. 그게 뭐라고? 그게 x제곱 플러스 2x라고. 그럼 우리 빨리 머릿속에서 이 x 대신에 무엇을 넣어야 fx가 나올까라고 상상을 해보면 x 대신에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을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계산이 돼서 fx가 나올 거고,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을 제곱하고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요걸 계산한 4분의 1 x 제곱. 자, 여기 플러스 2분의 1 x인데 여기 x 있으니까 2분의 3x, 4분의 1 있는데 여기 1 있으니까 4분의 5. 그렇게 해서 fx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개념은 좀 이따 합성함수 할 때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끝입니다. 10번에 2번. 자, 11번부터 14번이요. 15번부터 18번. 17번 잘 하셨어요? 17번의 디귿? 나 빨리 뿌려요, 입 안에. 혹시 흡연 하시는 거 아니죠? 없습니까? 17번에 디귿 안 해도 돼요? 디귿 많이 물어봤는데. 그럼 17번에 디귿 한번 가볼게. 자, 17번에 디귿 보시면 f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fy라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fx 빼기 y를 구해달래. 그럼 얘들아, 요거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x 대신에는 x를 넣고 y 대신에는 마이너스 y를 넣어서 구하는 문제들도 가끔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어떤 문제도 있냐면, 요 문제는 사실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야. 뭐냐면 x 대신에 x 빼기 y를 넣고 y 대신에 y를 넣어보자 이거야. 그럼 한번 씩 넣어볼게. x 대신에는 x 빼기 y를 넣고 y 대신에 y 넣으면 이거는 fx 빼기 y 곱하기 fy라고 쓸 수 있고, 얘는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fx라는 놈이 바로 fx 빼기 y에다가 fy를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fx 빼기 y라는 놈은 fy분의 fx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보시면 fx 빼기 y는 fy분의 fx다. 그래서 디귿은 참이다. 이렇게 또 찾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없으면 19번부터 21번, 22번부터 25번, 26번부터 요거 안 했었죠? 유형 7번. 오늘 할게요. 그 다음에 30번부터 33번.
32번이요? 자, 3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에 1대1 대응되려면 우리 그래프 두 개가 합쳐지는 게 있었죠.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선과 곡선, 곡선과 직선 등등등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1차와 1차일 때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으면 이어서 올라가든가 내려가고 있으면 내려가든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보세요? 자, 그리고 1차와 2차일 때는 조금 조심하실 게 있어요. 1차와 2차는 내려가고 있었으면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여야 되고 올라가고 있어. 즉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였으면 직선은 똑같이 기울기가 양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양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요거는 반대인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 이런 것들 올라가다가 예를 들면 뭐가 있지? 올라가다가 직선부터 나오면 올라가다가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럼 최고차 한계수는 사실 똑같겠죠? 모양 부호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냐면 32번 질문하신 분 누구지? 유리야, 그럼 봐봐. 위에 fx 보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1 컴마 b이면서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 아닐까요? 최고차 한계수 음수니까.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1보다 어느 쪽만 살려달래? 작은 쪽, 여기만 살려달라는 거야. 그럼 무조건 1대1 대응되려면 여기를 기점으로 직선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무조건 요 직선이 ax 플러스 5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항상 뭐여야 된다?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선생님, 근데요, 이 그래프가 끊겨 있으면 1대1 대응이 깨지니까 이 1에서는 이 곡선이나 이 직선이 만나야겠네요. 그래서 곡선에다 1 넣어보면 b가 나와요. 근데 직선에다 1 넣으면 a 플러스 5가 나와요. 그럼 얘네 둘이 결국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니까 b는 a 플러스 5라는 첫 번째 관계식을 찾게 되겠죠. 근데 선생님 큰일 났어요. b가 a 플러스 5인데 a 플러스 b의 최소값 찾아달래요. 그럼 얘들아, 얘의 최소값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b 대신에 바로 얘를 투입해서 a 플러스 5니까 2a 플러스 5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최소가 되려면 결국 a 값도 최소가 됐을 때 비로소 전체가 최소가 될 테니까 a의 최소값을 구하자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0보다 큰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얼만데요? 따지기는 원래 어렵죠. 근데 여기서 무슨 수라고 줬어요? 정수라고 줬으니까 바로 a가 0보다 큰 것 중에 제일 작은 정수는 뭐밖에 없다? 1밖에 없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a가 1 들어가면 최소값은 따라서 7 이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32번 끝났습니다. 자, 다음 34번부터 37번. 없습니까? 37번까지? 38번부터 41번. 없어요? 자, 42번부터는 제가 유형 7번을 안 했으니까 유형 7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질문하면 유형 7번 설명한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42번부터 45번. 일단 패스, 유형 7번 문제니까. 46번부터 49번. 없어요? 50번부터 53번. 없어요? 54번부터 57번. 58번부터 60번. 60번이요? 60번도, 60번은 이제 할 수 있어야겠죠. 60번 한번 볼게. 60번 보면 일단 절대값 나왔지, 하나. 절대값 아니 0 되는 값이 뭐지? 그러니까 이 식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 어떻게 나눠지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도 있어 라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크면 그대로 나올 거니까 x로 묶으면 1-a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2에다가 마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만약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x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러면 일단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지금 둘 다 몇 차야 하나? 1차지. 그럼 무조건 우리 1대1 대응 되려면 올라가다 올라가거나 내려가다 내려가야 되니까 기울기끼리의 곱은 항상 무슨 수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겠다. 근데 조심하세요. 부등호 따질 때는 항상 미지수 앞은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곱한다라고 해서 그냥 무식하게 1-a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다. 그리고 1, 마 1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곱해주고 여기도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결국 없어질 거니까 얘는 A-1 곱하기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다시 돌아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음수 곱해서 틀어졌다가 다시 음수 곱해서 다시 제자리로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A는 1보다 크던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이렇게 범위가 되겠다. 그 중에 자연수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할 거고 그 중에 제일 작은 자연수는 2.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없습니까? 그럼 저 유형 7번 나가도 돼요? 59번에 디귿 해달라고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59번에 디귿 보시면 얘도 1차와 2차가 만나죠? 그럼 결국에 어느 기점으로 모양이 바뀌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59번에 디귿 봐볼게. 일단은 위에가 2차입니다. 근데 꼭지점이 몇 컴마 몇? 1,2인데 잘 봐. 1,2 내가 여기서 원래 딱 그래프를 반만 그릴라 했더니 그러지 말래. 1까지 갈 필요도 없고 어디서? 0. 얘보다 한참 작은 0에서 그래프가 끊긴 거야. 맞아? 그럼 2차 곡선에다 0 넣으면 뭐 나오지? 제이야? 위에 식에다 0 넣으면 3 나오지? 그럼 여긴 0 넣었을 때 3에서 지금 그래프가 끊긴 거야. 이해가? OJC? 그리고 밑에 식은 또 2차 식인데 0 넣으면 뭐 나와? 3 나오지? 근데 얘는 꼭지점이 0,3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0보다 큰 쪽에서 살리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어서 가겠네.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는 어디에나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이니까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디귿은 일단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 됩니까?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유형 7번 한번 가볼게. 유형 7번은 제가 알기로 제가 지금까지 뉴파인에 와서 모든 학교들 다 시험 대비 해봤을 때 한 번도 안 빼고 나왔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고요. 자, 유형 7번 가볼게. 자, 유형 7번이랑 사실 유형 8번은 개념 제목은 똑같아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근데 왜 유형 8번과 7번을 두 개를 나눠놨냐면 유형 8번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지만 어떻게 풀었냐면 그래프상으로 증가하다 증가, 내려가다 내려가고 위로 볼록 증가, 내려가다 위로 볼록 이런 것들, 이런 그래프상에서 보이는 1대1 대응이 위한 조건을 찾았다고 하면 유형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산해 보자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상이 아니라 식 2개 던져주거나 식을 몇 개 던져주고 다음 그 두 식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이런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일단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좀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예시들을 막 만들어 오다가 그나마 애들이 좀 쉽게 이해하는 게 뭐냐면 잘 봐. 우리 지금 여기에 10명의 학생이 있고요. 10명의 학생 옷에 다 번호가 1번부터 10번까지 다 적혀 있다고 칠게. 자, 그러면 결국엔 학생이 정의역이라고 하면 학생은 결국 1부터 10까지 사이의 자연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에 뭐를 들고 올 거냐면 빵을 들고 올 거야. 근데 빵도 내가 한 개 1번부터 10번까지 적혀 있는 빵 10개를 갖고 오겠다라는 거야. 그럼 그 빵은 공역이 될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여기다가 어떤 규칙에서 나눠줄 거냐면 첫 번째 AX 플러스 B의 규칙에 의해서 내가 그 빵을 나눠줄 거야. 무슨 뜻이냐? 1번 학생한테는 도대체 몇 번 빵을 나눠줄 거고 2번 학생한테는 몇 번 빵을 나눠줄 거냐라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조건으로 우리가 빵을 나눠줄 때 그 빵을 나눠주는 방법은 1대1 대응이 되도록 빵을 나눠줘라라는 거지. 그럼 일단은 1대1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무조건 한 명당 한 개씩 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얘들아 1대1이 들어간 단어는 1대1 대응도 있고 1대1 함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빵을 10명에게 학생에게 10개를 나눠주기 위해서 들고 들어왔다 라는 것만 봐도 여기까지 1대1 조건이 똑같아. 근데 이거를 1대1 함수로 할 거냐 1대1 대응으로 할 거냐는 어떻게 결정하냐? 바로 이 A 값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야. 그럼 저 A가 선생님 어떤 결정을 하는데요? 라고 하면 바로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진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A가 양수라는 건 우리 이 직선이 무슨 함수라고 하지? 기울기가 양수니까 증가함수라고 많이들 해. 그리고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인 A가 음수일 때 우리가 얘를 감소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도대체 증가함수일 때와 감소함수일 때 선생님은 어떻게 빵을 나눠주길래
요럴 때는 1대1 대응 조건이 되려면 A, B를 쫑쫑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요럴 때는 1대1 대응이 되도록 A 값을, B 값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라는 건데, 이런 거야. 1번부터 10번까지 빵이 있고, 학생이 있고, 1번부터 10번까지 빵이 있는데, 만약에 증가함수라고 하면, 내가 빵 번호도 학생 번호랑 똑같이 증가하게 나눠주면 돼. 1번이니까 1번 빵, 2번이니까 2번 빵, 3번이니까 3번 빵, 10번이니까 10번 빵. 이게 바로 증가함수일 때야. 따라서 첫 번째 정의역 넣었을 때 첫 번째 빵 번호가 나오면 되고, 마지막 번째 학생한테는 마지막 번째 빵을 나눠주면 실질적으로 1대1 대응이면서 번호가 증가하도록 나눠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A가 음수면 거꾸로인 거야. 1번 학생한테는 10번 빵을 주고 2번 학생한테는 9번 빵, 10번 학생한테는 1번 빵을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첫 번째 정의역을 넣었을 때 첫 번째 학생에게는 마지막 번째 빵을 주고 마지막 학생에게는 바로 첫 번째 1번 빵을 나눠줌으로써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 함수가 결국 증가한다라는 건 첫 번째 정의역이 첫 번째 공역일 거냐, 마지막 번째 정의역이 마지막 공역일 거냐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고, 감소함수일 땐 첫 번째 정의역이 마지막 번째 공역이거나 마지막 번째 정의역이 첫 번째 공역인지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아, 유형 7번의 문제 보시면, 자, 같이 한번 가볼게. 유형 7번의 1번 봐봐. 정의역이 0부터 1이래. 몇 번 문제냐면 26번입니다. 정의역이 0부터 1까지고 공역이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는 거야. 그럼 지금 학생은 0부터 1까지 적혀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고 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혀있는 빵을 적어왔다, 갖고 왔다 라고 생각하는데, 1번 fx가 ax 플러스 b래. 1대1 대응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로 판단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A가 양수면 첫 번째 빵은 첫 번째 학생에게, 마지막 번째 학생에게는 마지막 번째 빵을,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 A는 3 이렇게 첫 번째 세트가 나올 거고, 오히려 반대로 A가 음수면 첫 번째 학생에겐 마지막 번째 빵을, 마지막 학생에겐 첫 번째 빵을 나눠줘서 B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따라서 마이너스 3이다. 어때? A가 양수라는 전제하니까 진짜 A가 양수 나왔고, A가 음수라는 전제하에 A가 음수 나왔으니까 1, 2번 답이 이렇게 구해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27번도 똑같은데 27번은 대놓고 힌트를 줬지. 맨 마지막에 뭐래? 얘 증가함수야 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정의역을, 즉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땐 2가 나오면 되고 1을 넣었을 땐 4가 나오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28번 한번 가볼게.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1차식에 최적화된 문제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함수가 꼭 1차만 나오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제 이 함수가 하나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28번처럼 2차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내가 일단 첫 번째 너네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우리가 아무리 2차식이 나오더라도 쫄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2차식이 1대1 대응 조건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 뭐를 만족해야 돼? 첫 번째는 우리 2차식 한번 그려볼까? 이거 1대1 대응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가로로 그었더니 몇 점에서 만나니까? 2점에서 만나니까. 우리 가로로 그었을 때 2점에서 만나면 1대1 대응이 깨진단 말이야. 그럼 최소한 2차식이 나왔을 땐 1대1 대응 조건이 되려면 바로 이 꼭지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 이 꼭지점보다 큰 쪽 또는 작은 쪽만 살아남을 거니까 큰 쪽이 살아남을지 작은 쪽이 살아남을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꼭지점보다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꼭지점보다 큰 쪽이 살아남으면 얘는 무슨 함수라고 하지? 점점 올라가니까 증가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꼭지점보다 작은 쪽이 살아남으면 얘는 내려오고 있으니까 감소함수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2차식 어차피 전체를 다 쓸 게 아니라 2차식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큰 쪽과 작은 쪽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길 거니까, 큰 쪽이 살아남으면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처럼 문제를 풀면 되고, 첫 번째 학생에게 첫 번째 공역을, 만약에 감소함수가 살아남으면 첫 번째 학생에게 마지막 번째 빵을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선생님, 오른쪽이 살아남을까요? 왼쪽이 살아남을까요?는 누가 결정합니까? 바로 정의역이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8번 보시면 x가 어디부터 어디라고 나왔어? 1부터 2까지라고 줬어, 정의역이. 근데 이 2차식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면 a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벌써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잡고 있더라라는 거야. 근데 a가 맨 끝에 보니까 양수래. 그럼 얘 무조건 아래로 볼록 그래프고 꼭지점은 마이너스 1이고 이제 어느 쪽 살릴래? 라고 봤더니 1부터 2까지만 살려주세요 라는 거야. 그 말 뜻은 어디야? 1이 이쪽에 있을 거니까 1부터 2까지, 즉 여기만 살아남더라 라는 거야. 그럼 얘 무슨 함수입니까? 증가함수니까 얘는 첫 번째 학생에게 첫 번째 빵을 줄 거니까 첫 번째 정의역을 넣었어. 1, 1. 그러면 3a 플러스 b가 바로 첫 번째 공역 누구 나오면 돼? 마이너스 2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의역 2 넣으면 4a, 4a, 8a 플러스 b가 마지막 공역 3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연립하면 밑에서 위에 거 뺄게. 5a는 5, 그래서 a는 1이다. 진짜 a가 양수 나왔네. a가 1이면 b는 따라서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답을 찾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1대1 대응 조건이 더 쉬운 이유가 무조건 그래프가 반쪽 살아남을 건 확실하고, 직선일 때는 그냥 증가함수만 봐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2차 곡선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첫 번째 정의역, 첫 번째 공역, 마지막 정의역, 마지막 공역, 감소함수일 땐 첫 번째 정의역, 마지막 공역, 마지막 정의역, 첫 번째 공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까지 딱 설명을 하면 애들이 이제 29번을 풀라 그러면 또 틀리는데, 자, 29번도 제가 여기 중요하니까 제가 다 할게요. 자, 29번을 보면, 자, 보세요. 자, 29번은 첫 줄에 뭐라고 나왔냐면, x에서 x로 함수인데, x가 일단 정의역을 줬어요. 29번의 1번입니다. 정의역이 k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얘들아, x에서 x로면 공역도 바로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왜? 아니, x에서 x로라는 건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요 함수가 누구? fx가 x제곱 플러스 4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k값을 찾아달라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일단은 여러분들 나한테 배웠으면 우선 뭐부터 할 거다? 얘를 빨리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이 마이 컴마 마사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선생님 저 그래프가 다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왜? 1대1 대응이 되려면 감소 또는 증가만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럼 K가 어딥니까? 라고 하면 정의역이 결정할 거다. 정의역이 K라는 놈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그럼 K가 자칫 잘못하다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 돼버리면 감소하다 증가하는 게 다 살아남으니까 1대1 대응이 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K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K 값이 뿅 하고 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1차 답은 K는 항상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돼. 왜? 여기 없어도 돼. 마이너스 2에 있어도 되고 한 5에 있어도 되고 3에 있어도 되고, 어쨌든 이 꼭지점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증가함수 쪽이 다 살아남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제 애들이 제일 많이 답을 체크해 오는 게 바로 마이너스 2여라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 OJ 같은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이걸 마이너스 2라고 많이 하거든. 잘 봐, 얘들아. 이 문제가 1 대응이 되도록, 내가 왜 저 사이를 간격을 저렇게 많이 띄웠냐면, 잘 봐, 얘들아. 얘네 둘은 합성어예요. 1대1 조건이 따로 있고요. 대응 조건이 따로 있어서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지, 절대 1대1 대응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대응 조건도 만족해야 얘네 둘이 합쳐서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대1 대응이라는 5글자가 아닙니다. 이해 가세요? 그럼 지금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이 두 개 중에 뭐를 만족하는 범위였을까요? 바로 1대1만 만족하는 거예요. 얘가 바로 1대1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 말 뜻은
J처럼 쟤를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하면 1대1 대응이 되도록이 아니라 1대1이 되도록 하는이 돼버린 거예요. 대응은 아닌 거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지.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내가 10개의 빵을 갖고 왔어. 1대1이잖아. 10명의 학생한테 10개 갖고 왔잖아. 근데 내가 물어볼게. 빵은 5번부터 시작해. 그럼 문제가 생겨. 번호는 1번부터 적혀 있는데 나는 5번부터 적혀 있는 빵 10개를 갖고 왔어. 근데 너네들은 표면적인 빵의 개수만 세고 번호는 안 쳐다보고 빵도 세보니까 10개네요, 선생님. 그럼 이건 1대1 대응일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지금 너네가 이 그래프의 반쪽만 살렸다라는 건 1대1 조건만 만족하는 것만 찾은 거지 아직은 대응까지는 안 찾은 거야. 그럼 대응까지 만족하려면 선생님, 빵 한번 제가 볼게요. 빵 번호가 1번 학생부터 있으니까 1번부터 적힌 거 갖고 오셨나요? 를 지금 따져주자는 거야. 그래서 일단 1대1 조건을 만족하려면 반쪽만 살아남아야 되고 이제 대응 조건을 만족하려면 첫 번째 정의역이 첫 번째 학생이 첫 번째 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줘야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첫 번째 학생이 4번 빵부터 받을 수 있대. 그럼 그건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함수인 거지. 왜? 정의역은 10개인데 빵은 4번부터 14번까지야. 그러면 13번까지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여기다 K를 넣었더니 굉장히 심오한 얘기입니다. 그게 K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학생이 첫 번째 빵부터 받게끔 시켜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K제곱 플러스 3K는 0이니까 K는 0부터 마3이고 아까 말했지만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1대1 조건도 만족하니까 대응 조건도 만족하고 1대1 조건도 만족하니까 실질적인 이건 1대1 대응 함수고 따라서 K는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K가 0이어야 무슨 일이 일어나? 정확하게 첫 번째 학생이 첫 번째 빵, 두 번째 학생이 두 번째 빵을 먹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거 굉장히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진짜 중요한데. 장담할게. 어디 가서 배워와봐라. 학교 선생님 어떻게 설명하나 말해. 이거 한번 선생님한테 질문해봐. 학교 선생님한테. 그 아예 모른다는 개념 하에 선생님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대부분 야 1대1 대응이잖아. K 넣었더니 K 나와야지. 근데 그렇게만 알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 아셨죠? K 조건은 잘 안 알려주고. 아셨죠? 자, 가보도록 할게. 2번 한번 가볼게. 그럼 2번 봐봐야 돼. 2번은 내가 암산으로 풀게. 자, 얘들아, 29번에 2번 보면, 그 뭐지? 축이 몇이야? 1이지? 축이 1 나오잖아. 근데 정의역 범위가 어디야? 3보다 크거 나왔지? 어때? 1대1 조건은 만족했어. 왜? 축은 1인데, 여기 축은 1인데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살아남았으니까 1대1 조건은 만족한 거야. 근데 대응이란 조건은 아직은 몰라. 근데 그럼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태인아, 3 넣었을 때 뭐 나오기 시작해야 돼? 4 나와야지. 첫 번째 정의역이 첫 번째 공역이 나오기 시작해야 1대1 대응. 둘 다 만족해서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제 애들이 내가 이렇게 가르쳐 놓잖아? 그러면 꼭 신기하게 그 44번을 싹 다 틀려와요. 44번. 44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왜 44번이 왜 중요하냐면 너네들 아시다시피 시험이라는 게 배웠는데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이 설명할 때 그 단어가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얘들아 44번 봐봐.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1 공역이 2부터 5인데 그 fx가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도록 하는 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아까 유형 7번에 1번 문제랑 44번 문제랑 차이점이 뭐야? 똑같이 1차인 건 맞지? 공통점. 그리고 개수, 부호 모르니까 m값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뭔가 나눠서 풀 것 같은 느낌도 들어. 근데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얘는 조금 풀이가 달라져. 뭘까? 차이. 뭐겠어? 그냥 문제 읽어보면 알잖아. 아까 유형 7번에 1번은 무슨 조건이 되도록? 1대1 대응함수가 됐으면 좋겠고 44번은 뭐였으면 좋겠대? 함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1대1 대응과 1대1 대응 함수지. 함수는 항상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함수의 차이점은 뭐예요?
1대1 대응함수와 함수의 차이점. 아까 똑같은 정의역과 공역을 줬다고 가정하면 정의역도 줬고 공역도 줬어. 그랬을 때 아까 1대1 대응은 뭐라 그랬지? 첫 번째 정의역이 첫 번째 공역이거나 마지막 정의역이 마지막 공역이거나 이거는 기울기가 양수일 때. 기울기가 음수면 첫 번째 정의역이 마지막 공역이거나 마지막 정의역이 첫 번째 공역이거나 이렇게 따져서 풀었던 게 바로 1대1 대응함수였거든. 근데 문제가 똑같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함수가 됐으면 좋겠대. 44번처럼. 그래서 애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44번을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많아. 선생님, 얘도 기울기가 m값이니까 m값이 양수일 때랑 m값이 음수일 때로 나눌게요 라는 거야. 그래서 m값이 양수면요 선생님, 얘는 증가함수니까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5m 플러스 4가 맞나? 잠깐만, m값이 양수 아니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2 넣었지 나. 마이너스 5m 플러스 4 맞네. 걔가요 첫 번째 공역 2 나오고요 마지막 정의역 1 나오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요 마지막 공역 5 나오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m값을 찾는 거야. 근데 얘들아 문제 봐봐. 맨 마지막 뭘 찾아달래? 범위를 찾으랬지 m값을 찾으란 말 안 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멘붕 오는 거야. 아니 선생님이 분명히 정의역 주고 공역 주고 직선 줬는데 이 새끼가 뭔가 1대1 대응 조건 찾으라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얘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예요. 근데 얘는 함수가 됐으면 좋겠대. 얘들아 함수라는 건 뭘까? 결국엔 이런 거야. 또 예시를 들자면 잘 봐. 1대1 대응은 10명에게 학생에게 10개의 빵을 번호가 맞춰서 착착착착 나눠줄 거냐 거꾸로 착착착착 나눠줄 거냐를 물어보는 게 1대1 대응 함수고요. 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 10명 학생 있지. 나 빵 15개 들고 들어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함수대로 나눠줘봐. 그럼 뭐냐면 너네들 그냥 하나씩만 받으면 돼. 끝. 그러니까 너네들은 빵을 받기만 하면 돼. 그게 번호랑 상관없이 빵을 받기만 하면 돼. 여기 안 받는 애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 말 뜻은 얘들아 정의역을 넣어서 나온 값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무조건 나와야 돼? 이 공역 사이에만 존재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냥 함수가 되도록 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빵을 몇 번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로 마이너스 5m 플러스 4와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첫 번째 학생이 받은 번호와 마지막 학생이 받은 번호가 뭐 몇 번을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그 빵 번호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만 존재하면 돼? 바로 2와 5 사이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가 2부터 5 사이에만 존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4 넘기고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m값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고 얘도 4 넘겨서 마이너스 2랑 1 만들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1까지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얘와 얘의 교집합이니까 m값은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5니까 마이너스 0.2가 더 크고 0.4, 1이니까 바로 5분의 2까지. 얘가 바로 함수가 되도록 하는 n값의 범위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1대1 대응이란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금 풀이가 아예 달라요. 다시 한 번 더. 1대1 대응은 무슨 조건이었지? 학생 10명, 빵 10개. 그리고 정확하게 빵 하나당 번호랑 학생 번호랑 일치. 됐지? 근데 함수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학생 10명, 나 그냥 빵 들고 왔어. 그래 놓고 뭐라 그래? 야, 너네 빵 내가 나눠줄게. 저 몇 번 받아요? 아예 필요 없어. 어쨌든 너네는 1번부터 10번 빵 안에 있는 번호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44번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있습니까? 자, 얘 봐봐. 48번 봐봐. 48번. 이것도 얘랑 똑같은 문제네. 48번 보면 1대1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함수가 됐으면 좋겠대. 48번도. 그래서 1 넣은 거 1번 학생이 몇 번 빵 받아요? A 빼기 3번 받을 거야. 근데 그게 몇 번인데요? 번호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 번호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만 있으면 돼.
선생님, 그럼 2번 학생은 몇 번 빵 받아요? 2A 빼기 3번 빵 받을 거야. 근데 그게 몇 번인데요? 번호 중요치 않다니까? 그 번호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으면 돼. 그러니까 범위가 두 개 나오는 거야. A 빼기 3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 그리고 2A 빼기 3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 이렇게 요 두 개의 교집합이 바로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마지막 오케이. 자, 다음 또 있어요? 없어요? 넘어가요? 자, 그럼 합성함수랑 역함수. 덥니? 좀 약하게만 틀었다 끄다 할게. 너는 오늘 열심히 해야지. 오늘 선생님 끝나고 마포관 가거든. 그래서 어제는 아영관 선생님들을 만났어. 아영관 부원장님이 이러더라고. 중앙여고 내년에 2학년 어디서 해요? 그래서 저는 아닌데요. 아니, 미아가 아니라 아영관이랑 더 어울리잖아. 너네 여기 너무 멀어. 야. 내가 아영관 하다가 정신이. 그래도 착하네. 받고 존나 풀지 않고. 거기는 중등부 부원장님. 아니요? 거기는 고등부가 따로 있죠. 근데 이제 고등부가 내년에 개설한다고 하거든. 확정이 났어. 거기 중앙여고반이 생긴대. 그래서 화이팅! 자, 갈게요. 합성함수. 자. 내년에 만들어진 거 확정이래. 물어봤어. 내가 지금 그걸 이제 푸시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도 이제 층이 한 층밖에 없는데, 한 층을 더 이제 하는 게 어떠냐, 이제 그런 얘기 오고 있어서, 그거는 중앙여고가 개설되면 해야 된다. 왜냐면 거기 강의실이 크게 3개밖에 없어. 근데 되게 커. 그리고 여기가 모양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되게 큰. 자, 가볼게, 합성함수. 자, 가봅시다. 자, 봐볼게. 자, 가볼게. 자, 합성함수 배워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합성이래. 근데 우리가 이 합성이랑 애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연산이야. 왜냐면 우리 F함수랑 GX 좀 합성해볼래? 그럼 애들이 단순히 합성한다는 건 합치는 줄 알고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짓을 많이 하는데 저거는 합성이 아니라 연산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함수를 연산한 거지 합성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다시 재밌게 비유하자면 A와 B가 결혼해서 CI가 태어났는데 예상을 한번 얼굴을 추측해보자. 그러면 A 사진 위에 그냥 B 사진 위에 올려놓고 요 딴에 나올 겁니다. 이러진 않잖아. A 얼굴에서 눈이 B랑 합쳐졌을 때 요 정도의 새로운 눈이 나올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그림이 겹쳐져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나가 나오듯이 합성한다라는 건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합친다라고 해서 F.G라고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F.GX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누구를 누구한테 합성합니까? 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도트 뒤에 있는 놈, 즉 가장 오른쪽 애를 그 바로 왼쪽에 있는 아이에게 합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합성하는 게 사실상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이거야. 첫 번째는 진짜 식으로 합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fx가 2x 플러스 1이고 gx가 3x더라 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여기서 f.g는 뭐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g를 f한테 대입한다라고 해서 x 자리에 바로 3x를 넣어서 6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f.g 합성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처럼 진짜 식으로 합성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나중에는 그래프로 합성할 수도 있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f.g를 구했을 때 실제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 물론 1차는 땡큐야. 왜? 1차는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거나 이렇게 이쁘게 증가 나오면 실제로 이 f.g 그래프는 이거 그리면 돼. 근데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f도 굉장히 복잡하게 예를 들면 fx는 이렇게 생겼고 gx는 이렇게 생겼다. 그랬을 때 f.g를 구해달라라고 나오면
얘를 단순하게 식을 찾아서 식에다가 대입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들아, 잘 봐. 합성한다라는 거, 얘들아, 우리 제이야, 요 x값을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하지? x값. 함수에서는 정의역이라고 할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얘를 정의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x값을 먼저 g한테 넣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넣어서 나온 값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 치역이라 그래. 그치?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합성했을 때는 이 치역을 다시 누구한테 대입할 거야? f한테 대입할 거란 말이야. 근데 치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다시 f한테 들어갈 땐 치역을 뭐로 다시 바꿔야 돼? 정의역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다시 정의역으로 자리를 모양을 바꿔서 그 정의역을 다시 f한테 넣었을 때 나오는 마지막 값, 여기에 써 있는 게 바로 이 f.g의 치역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 gx식을 fx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gx의 치역이 몇인지를 알아야 그걸 다시 정의역으로 바꿔서 f한테 넣을 테니 단순히 요 식을 여기다 넣으면 f.g고요. 요 식을 단순히 여기다 넣으면 f.g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요건 좀 이따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일단 f.gx가 우리가 합성이라고 하는데 순서는 바뀔 수도 있죠. f.g가 있을 수도 있고 g.f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그 성질부터 알려드리면 첫 번째, 합성함수는요. 일단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방금처럼 f.g와 g.f는 같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거는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 값이 성립하지 않는 거지 항상은 아닙니다. 성립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대부분 문제 첫 줄에 줍니다. f.g와 g.f가 같을 때라고. 근데 기본 값으로 합답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오면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얘 갖다 써먹어도 되죠? 여기서 f.g는 뭐가 나옵니까? g를 f한테 넣으면 6x 플러스 1이 나오지만 g.f는 뭐 나옵니까? 얘를 여기다 넣으면 6x 플러스 3이 나오니까 얘네 둘이 벌써 다르다라는 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고요. 두 번째, 그 대신 다행히도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근데 선생님, 저 결합법칙 까먹었는데요. 결합법칙을 쉽게 가르쳐드리면 괄호의 위치가 바뀝니다. 따라서 함수가 꼭 fg만 나오는 건 아니고 f.g.h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g랑 h에 괄호가 쓰여져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수학에서 계산할 때 항상 뭐부터 계산하라고 배웠죠? 괄호부터 먼저 계산하라고 했잖아. 그럼 원래 얘부터 먼저 합성한 다음에 그걸 다시 f한테 합성해야 되는데 때로는 g.h를 주는 게 아니라 f.g를 먼저 알려줄 때가 있더라라는 거야. 그럼 그거는 내 마음대로 h에다가 f.g를 합성한 걸 합성해도 값은 똑같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괄호의 위치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오거나 앞에 있다가 뒤로 이동하는 괄호의 순서를 바꾸는 건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합성함수를 자기 자신을 무한번 하더라도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f. f를 아무리 무한개 합성하더라도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세요? 물론 이건 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중에 가면 이 f가 이게 자기 자신이 나오려면 어느 순간 몇 번째까지 계산했을 때 뭐가 나오냐? 항등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f 갔는데 갑자기 세 번째에서 x가 나올 거예요. 우리 x라는 게 무슨 뜻이죠? y는 x? 항등함수죠. 그래서 얘가 세 번째까지 합성했더니 x가 나왔어. 그럼 얘는 세 개마다 무조건 다시 항등함수 초기화가 되니까 얘는 세 개마다 무조건 없어지고 세 개마다 다시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 개수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지금 그거에 대한 성질은 사실 그 개념 프린트에 4번 정도라고 알려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역함수 성질이 있는데 4번이 아니지. 그 2번이죠. 2번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건 진짜 선생님이 그냥 산술적으로 좀 보여주신 거고 합성함수의
그림은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하면 x에서 y로 함수를 f라고 하고 y에서 z 함수로 g 함수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1, 2, 3이 ABC한테 화살을 쐈고요. 그게 PQR한테 화살을 쐈다고 쳐볼게. 그럼 일단 예시는 이쁠수록 좋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써보자라는 거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쓸 수 있는 성질은 첫 번째 F1은 A고 F2는 B고 F3은 C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는 GA가 P고 GB가 Q고 GC가 R이더라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요 A랑 결국 같은 말이니까 요 A 대신에 얘를 대체해보자 이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G 괄호 열고 A 대신에 F1이라고 쓸 수 있고 P라고 쓸 수 있더라라는 거야. 아, 그럼 선생님 이게 바로 F와 G를 합성한 거고 얘는 다시 쓰면 G.F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만 봐도 벌써 알 수 있는 성질이 뭐야? F.G인데도 불구하고 표기할 때는 G.F인데 실질적으로 순서는 어때요? F 다음에 G였는데 쓰는 건 G 다음에 F 쓰지. 그래서 오히려 나중 게 먼저 오고 처음 게 뒤에 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 순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얘도 또한 G.F2가 바로 Q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1번에 나온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학원책 한번 먼저 봐볼게요. 학원책. 자, 1번 한번 가볼게. 1번 보시면 자, 합성함수로 사실 개념은 이게 끝이에요. 1번 문제 보시면 fx를 알려줬는데 f.fx가 a 값 되는 것 찾아달래. 아 미안, 그 1번이 아니라 1번이 없다고? 아니야, 나 너 1번부터 뽑았는데? 27번부터 나왔어? 태인아 좀 같이 봐줘. 한 몇 분만 내가 다시 복사해 올게. 1번 문제 보시면 f.fx가 a가 나왔으면 좋겠대. 선생님 이거 어떻게 제가 분석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얘들아 이렇게 풀면 쉬워. 여기가 마지막 치역이야. 마지막에 나온 답이 a여야 되니까 뭐 넣어야 a 나와? d지. 그럼 답이 d가 아니라 바로 f.fx일 때 바로 a. 마지막 치역이 a로 나온 거니까 얘가 d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fx가 d 되는 값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 우리 뭐 넣어야 d 나와? c지.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답은 c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1번의 답. 그럼 2번 봐볼게. G.F의 치역을 구해달래. 내가 말했잖아. 합성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보는 치역은 가장 마지막 그림을 보면 되니까 누가 화살을 맞았어? 5, 6, 7이 5, 6, 8이 맞았지? 답이 5, 6, 8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내가 한 문제만 한번 풀려볼게. 요거 바로 풀 수 있을래나? 아니다, 쉬운 거부터 할게. 3번 해보자, 3번.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바로 할게. 한 5분 정도면 끝나. 3번. 자, 지금 정도면 답이 나왔어야 돼. 왜냐면 이거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농담하듯이 풀 수 있잖아. 첫 번째, F3이 뭐 나와? 2. 그치? F.F3은 뭐 나와? 맨 처음 F3이 2고, 그걸 다시 넣으면 뭐 나와? 5. 그 5 끝났고. 그럼 F.F3은 뭐겠어? 마지막 나온 5를 넣으면 되잖아. 뭐 나오면 돼? 1. 그럼 끝났네. 그럼 답은 결국엔 2, 5, 1 더하면 되니까 정답은 8. 답은 4번이 되겠지.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선생님, 그러면 합성을 제 마음대로 미친 듯이 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근데 미친 듯이 할 때는 항상 뭐가 나올 거다? 아까처럼 세 번째까지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 항등함수가 나올 수 있듯이 항상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규칙. 얘들아, 혹시 요 밑에 뭐 이런 걸 본 적은 없겠지만 5, 6, 7, 8번 보면 요거랑 비스무리한 걸 우리 배웠어. 언제 배웠을까? 1학년? 너네도 당연히 1학년이겠지?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단어. 행렬. 행렬에 혹시 기억나? A 행렬이 요럴 때 얘를 A 제곱 행렬, A 세제곱 행렬 가다 보면 뭐 예를 들면 5번째에서 단위 행렬이 나와버렸어. 그럼 5번째 리셋이 된다라는 거야. 얘는 이해가? 그래서 얘는 그럼 얘는 5개마다 계속 반복되겠네요, 선생님.
그래서 나중에 A의 2026승 찾아줘 하면 쟤를 5로 나눠가지고 나머지가 1이니까 첫 번째가 답이야 라고 했듯이 바로 이 행렬도 합성이나 마찬가지야. 왜? 자기 자신을 곱하는 것뿐이고 합성은 자기 자신한테 넣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지. 따라서 얘도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F 도트 무한계가 나와도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언젠간 자기 자신 Y는 X가 나올 거다. Y는 X가 나왔을 때 걔는 어차피 리셋될 거니까 거기까지만 구하자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5번 한번 가볼게. 5번에 보면 100번 합성해달래. 100번. fx가 x 플러스 2일 때 100번 합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5를 넣어줘 라는 거야. 자, 선생님 어떡하죠? 방법 없어요. 첫 번째부터 가야 돼요. 첫 번째 x는 fx랑 똑같이 취급하라 그랬으니까 x 플러스 2. 그럼 두 번째 합성한 x는 이거 제곱하면 안 돼요. f 두 번째 x는 f 도트 f1이나 마찬가지래. 그럼 얘를 얘한테 다시 넣으면 뭐 나와? x 플러스 4가 나올 거고 세 번째 합성한 fx는 얘를 얘한테 넣으면 되니까 x 플러스 6. 선생님 그럼 저 규칙 찾았어요. 근데 이 규칙은요. 내가 말해주는 규칙이 답이 아니야. 여러분들만의 규칙을 찾으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했더니 이 뒤에 숫자가 뼈배병하고 바로바로 구해지더라고요. 그럼 그 규칙 찾으세요. 그 말 뜻은 하나의 식을 보고도 대부분 한 학생이 2명이나 3명 정도 있으면 3가지 규칙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친절하죠. 1이니까 2, 2니까 4, 3이니까 6. 정확하게 2배씩 돼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100번째 오라는 건 100번째 x부터 먼저 구하면 x 플러스 뭐 나온다? 200. 거기다 5 넣어달랬으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100번 합성한 다음에 5 좀 넣어줄래? 205가 바로 정답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 8번 한번 시작. 8번. 8번. 내가 어디부터 뽑았다고, 호수야? 합성함수? 27번? 졸라 애매하네. 왜 27번? 내가 바로 쉬는 시간에 바로 뽑아줄게. 여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줄 테니. 자, 가봅시다. 이 정도면 나왔어야 돼. 거의 스파르타야, 우리. 어쩔 수 없어. 자, 2012번 합성한 다음에 2던 애. 이거 가끔가다 어떤 미친놈이 있냐면 2를 넣으면서 시작하는 애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2 구하고 두 번 합성한 다음에 2 구하고 세 번째 넣은 다음에 2 넣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온 값의 규칙을 찾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져. 왜? 여러분들은 물론 선행에서 배웠겠지만 등차, 등비 이런 거 배워봤죠. 근데 등차 등비 아닌 것들도 있단 말이야. 막 2배하고 2 더하고 뭐 예를 들면 제곱한 다음에 5 빼주고 규칙은 너무 다양하니까 2012번째 2 구하라는 건 우선 2012번째 x를 구하는 게 키포인트겠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선생님 근데 얘는요 식이 다다다다다 연달아서 어차피 1씩 올라갈 거니까 2 넣어도 상관은 없네. 숫자가 이쁘니까. 그럼 제이한테 물어볼게. 첫 번째 2는 뭐 나와? 3. 그럼 두 번째 2는 숫자가 약하니까 3은 어디다 넣어? 위에다 넣으니까 4. 그럼 세 번째 2는 뭐 나와? 두 번째 걸 넣을 거니까 1. 그럼 네 번째 다시 2는 뭐가 나오겠어? 위에다 넣으면 2. 그러면 다섯 번째 2는 다시 뭐 나와? 3. 오케이. 3, 4, 1, 2, 3, 4, 1, 2 반복되지. 그럼 2012가 4로 정확하게 나눠 떨어지니까 마지막 번째인 답은 2가 될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냥 얘는 바로 암산하자. 3 넣으면 뭐 나와? 제이야? 4. 그 다음 4 넣으면? 1 넣으면? 2 넣으면? 4, 1, 2, 3, 4, 1, 2, 3 반복되니까 2017이었나?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 나옵니까? 1 나오니까 첫 번째가 답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이 뭐 해달래? 더 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6 이렇게 답을 찾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왜 숫자 넣으셨어요? 숫자가 x 플러스 1이고 맨 끝에 가면 상수로 끝나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넣어서 풀어도 되고 원래는 함수부터 먼저 찾는 게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서 잠깐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호승쌤.